10초 오버하셨습니다. 네. 자, 옆에 죄송한데요, 좀 뒤로 좀 가시든지 저 뒤로 대열로 이렇게 합류해 달라고 해도 참 말 안 들어요. 뒤로 조금 더 올라가세요. 여기 앞에서 뒤로 좀 빼주시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회 품격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성악가분 모시겠습니다. 시사의 품격이라는 정치의 유튜버도 함께하고 계시는 윤선희 성악가를 모시고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우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강민규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함께 뭉칠 줄을 몰랐다고 하시던데요. 저도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좋은 날, 이 주말마다 시간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구 출신 서울 사람인데요. 우리 대구 사투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뭉쳐서 몰상식적인 윤석열을 끌어내고 그때 가서 우리 깔집 듣고 싸우디라도, 그죠? 네, 일단 이 비상식적인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데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제 노래가 끝이 나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또 나오실 텐데 송영길 대표님의 합류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의 어느 멋진 날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만큼처럼 사라질까 기도. 내게 너를 보고 내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바리네. 창밖에 앉아 바람 한점에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자, 우리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들을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만납시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6월의 어느 아침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 곡을 하라고 하셔서 한 곡을 더 준비해 왔는데 조금 힘찬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possible Dream,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뭉쳤습니다. 점점 더 눈덩이가 되고 촛불이 횃불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mpossible Dream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여.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며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니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저 별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선희 성악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안 기다리세요? 요즘에 윤석열 지금 외국 나가 있나? 아직 들어왔나요? 아직 나가 있어요? 네, 관심 없죠. 저도 관심 없는데 뭐 어떻게 뭐 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나가기만 하면 국가 망신시키고 말이에요. 그죠? 국민들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글로벌 호구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요. 그죠? 중국 때리고 북한 때리고 막 이랬는데 미국 일본 앞잡이 노릇하다가 근데 미국 중국하고 지금 짝짝꿍하고 있고요. 일본은 북한하고 지금 회담한다고 그래요. 윤석열만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 대한민국 속된 말 좀 쓰겠습니다. 좆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낙동강 오리알 된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돈 봉투 여기 있다고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야단치더니 막상 들어오니까 수사도 안 해요. 직접 검찰에서 수사 받겠다고도 안 해요. 전화도 피한답니다. 강의도 못하고 조사도 못 받고 낙동강 오리알 된 분이 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대표를 모시고 힘찬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73년 전이었습니다. 동족 상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준비가 안 됐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선모 국방장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정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태. 6월 24일 최병덕 합참부장은 아예 휴가를 선포했습니다. 비상 경계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침입을 예상하고 끝까지 전선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군 부용면 부감리 출신의 1921년생 김종호 육사단 사단장입니다. 나이 30에 대령으로 임명돼서 육사단 사단을 맡은 춘천 홍천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6월 10일 날 육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불과 15일 2주 동안의 차보를 파고 북한군의 남침을 대비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 김황엽 사단을 불과 1만 명도 안 된 육사단 병력으로 3일 동안 저지함으로써 한강으로 국군 주력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고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말만 떠드는 정치군인 서울이 점령되니까 대책도 없이 한강다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조용하게 대한민국을 지켰던 김종호 청주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6.25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죽산 조보감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이든 북이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 통일 원칙,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의 위협이 스물스물 거리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해역과 한반도로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시죠?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인 공노할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사이비 종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수능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다 해임시켜 용산으로 이전해갖고 모든 국정 현안에 천공이라는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포를 양보해서 천공이라는 그 사람의 예언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믿을만한다,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국정의 중요 사안을 천공의 말을 듣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죠. 이상할 정도로 일본에 불종 외교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천공이 일본하고 잘 지내라, 이 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을 해임시키고 자기가 그렇게 말할, 그런데 신기하게 천공이 말한 대로 일이 되고 있지요. 천공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이 나서 한번 다 망해봐야 뭉치는 민족이다. 잘 해주면은 물에다가 술잔을 떼어놓고 술 퍼먹고 풍류를 즐기면서 안 된다 이거죠. 죽어봐야 저승의 맛도 한다, 이런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당해도 큰 질량으로 희생을 당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본다, 무슨 인신공양 같은 무서운 주문을 연거보고 여러분들 소름이 끼쳤지요? 만에 하나 천공이 우리 한반도에 국지전이 일어나야 이 대한민국 국민이 뭉치고 새롭게 세계가 우리를 돌아본다, 이렇게 동영상을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심각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한 천국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입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산 게 뭐가 있어 지금? 그 튼튼한 몸에 엎어끝을 가지고 낸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부동산 이후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는 아들도 없어 군대도 안 보내고 암초에 앉아서 함부로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암체어 워리어라고 합니다. 암체어 워리어. 안락의자의 전사라 그럽니다.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총을 들여서 휴전선에 내보낸 아빠 엄마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쟁이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 2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핵전쟁. 민족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보수 국민의당이 함부로 박정희, 노태우를 계승한 그런 정당인데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유신독재라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 비판할 점은 변론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잘했습니다. 맞습니까? 백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미사일 강국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간섭했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핵개발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핵 공유 협의회를 만들었다. 전국에 불안감 붙였죠. 잘했다고. 완전히 골 때리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핵개발을 하겠다고요? 재래식 전시작전권도 가져오기가 겁나가지고 제발 미국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한 사람들이 핵개발을 할 깡다와 있겠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택도 아닌 소리. 이스라엘은 친미 국가입니다. 북한보다 더 강력한 적대적인 중동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군이 없습니다. 미군과 군사동맹도 아닙니다. 자주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걸핏하면 미군 철수 온다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미군 가더라도 우리 힘으로 지키자. 자주국방을 외치고 이스라엘 국방을 보러 배우는 임동원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 국방 상황을 점검해가지고 백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태우를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워싱턴 공항, 파리의 샤를드 드골 공항보다 훨씬 뛰어난 인천국제공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죠? 누가 시작했습니까? 노태우 때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때 건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힘을 합했던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 핑계를 대고 뭐 무너져간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뭘 무너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세계 6대 군사 강국을 만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사일 협정을 체결해서 미사일 중량 500kg, 사거리 800km의 제한을 폐지시키고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가 뭘 안다고 뭐 가짜 평화를 어떻게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가서 국민의 박수를 받았으려면 가가지고 반도체 문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7,500달러 보조금 제한 철폐 문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의제도 하지도 못했지요.
도청을 당하고 문제제기도 못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전을 강조하던 분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의제에도 상정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전 수출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떠들고 있는데 사우디 체코 원전 수출하려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뭘 알아야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알아야 거기 가서 무슨 노래 부르고 기타 받아오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깡통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내온 슬로건이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정권이 정의 사회 구현, 우리는 그것을 전의 사회, 전두환 이승자 사회의 구현이라고 우리가 희롱했습니다. 윤석열 조국 장관을 희생 삼아서 코스프레를 위해서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양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사회입니까? 김건희 수사해라! 최인승 수사해라! 검사들 탄핵 소추해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특권이면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검사들은 불기소 특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검사도 탄핵 소추 못한단 말입니까? 몬테스키에가 3권 분리론을 이야기할 때 그 핵심 철학적인 취지는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권력은 있을 수가 없다.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서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하면 항상 독재가 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 균형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까? 검사들은 마음대로 사장터처럼 우리 야당 의원들을 기소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기소하지 않고 김건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체포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검사들의 불기소 특권을 박탈합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 언론들의 역풍 논란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 탄핵 조치합시다. 아니 이것도 못하고 무슨 과반수승을 달라고 다음 총선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겁이 나는데 이런 오만방자한 검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 검사들이 보일 겁니다. 윤석열 검사 피의자인 김건희와 동거 생활을 하다가 여기 계신 정대택 씨가 검사윤리 위반이라고 고발해서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떳떳했으면 왜 그때 추미애 장관에게 대들듯이 가처분 소송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구지검으로 좌천돼 있다가 이렇게 해서 윤호진이라는 용산 세무서장의 접대를 받아가면서 술을 마시면 59분 동안 자기가 떴는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서 검찰개혁의 화신이 것처럼 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었다. 다 지금 적폐수사로 해가지고 다 소위 말한 여기 박근혜 정권을 다 수사하고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그걸 일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 상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기소하고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자백한 것 같아 마다히 그렇습니다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4년 금방 갑니다.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어가 GDP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다 임대차 이미 이런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갑니다. 이제 상환기를 2번, 3번 연기해서 더 연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매출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토탈에 빠진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이 검사가 모르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두환은 자기가 뭘 모르니까 김재희, 서석준 이러한 사람들을 생겨서 임자가 경제 대통령이라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그나마 경제를 만들어왔던 게 전두환 정권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들을 전국 130개 주요 묘직에다가 검사들을 배치하고 이번 총선 때 100명의 검사들을 낙하서로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정신 차리세요. 유승민 없애고 이준석이 없애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도 몰아내고 안철수 대표님 후회되시죠? 손가락은 자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철수는 회개하라! 이준석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윤석열 되면 당신은 반드시 토사구팽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준석도 회개하고 싸울 것입니다. 유승민도 회개하고 싸워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옥귀마의 세상이 됐습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 그래도 따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수사를 잘해서 자기보다 전문가라고 말하는 낯뜨거운 윤비어처럼 아프셨습니까? 이건 BC 200년 전에 진나라의 환관 대표 조고를 다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제원, 김진태, 이동관 여러분들 영상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을 비난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앞에 줄을 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짤상이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부끄러워서 참아 볼 수가 없다. 김재원 의원 들리십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위대한 촛불 시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이 윤석열 정권의 4년이 우리들을 반성해야 하는 연단의 시간으로 알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대우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가 송영길 대표한테 태극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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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네, 힘찬 투쟁 연설을 해주신 송영길 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뉴페이스 발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뉴페이스는 아닌 것 같아 많이 뱀돈들입니다. 조상우 변호사님과 전병덕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산동, 북산동, 시흥동을 포함하고 있는 급청구의 동네 변호사 조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명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서서 송영길 대표님이 너무 힘차게 그리고 멋있게 연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더 남아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남아있을까 싶네요. 근데 간략하게 제가 정진상 실장의 변호를 맡고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장동은 끝났다! 예, 대장동은 끝났습니다.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씨가 병원에 3번 실려갔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져서 말문이 막히는 바람에 병원에 간 사람입니다. 예, 이제 우리들의 반격의 시간입니다. 검사가 8명씩 나옵니다. 김용구 원장님 재판에 6명씩 나와요. 이 사건 이재명 대표님 수사에 70여 명이 넘는 검사가 200여 명이 넘는 수사관이 1년 반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 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검사 25명이 붙었습니다. 총 70일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사 70여 명, 수사관 200여 명, 수사기간만 1년 6개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장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본부장 비리 한동훈 딸의 입시비리 특혜예요. 그 수사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저 옆에 전명덕 변호사님, 그간 아까 기절한 그 유동규 때문에 말 못할 고생을 하신 전명덕 변호사님, 제가 지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 공공장에 맞서 싸우다가 한동훈 검찰총장한테 가짜 변호사라는 모함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진짜 변호사 전명덕입니다. 오늘 모이신 청주 시민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이곳은 청주의 가장 번화가 성황길인데,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 이곳이 최초의 승정부를 알릴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청주 시민의 개혁 정치, 윤석열 정권 18년 기원으로 검찰공화국 끝장내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제안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습니까?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따라해 주십시오. 검찰 조작 범죄증권 탄핵으로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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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작 범죄증권 탄핵으로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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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법조인입니다. 지금까지 20년간 법조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부끄럽고 참담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조인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법조인이 법을 잘 집행하고 법이 공정하게 운영될 때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먼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격도봉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붙으실 뻔한 자기 장모와 부인의 불법은 눈 감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처럼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는 모른 척하고 힘없는 야당만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탈탈 털어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불법적으로 언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흘리고 있는 검찰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체제는 뭉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여러분? 이것야말로 명백하게
권력남용입니다. 법치에 어긋난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지부 태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을 아는 법조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한동훈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진짜 국민의힘으로 가짜 국민의힘을 심판합시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한동훈을 심판대에 올리십시다. 진짜 법의 힘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똑똑하게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을 검찰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언론개혁을 언론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누가 언론개혁을 해야 됩니까? 누가 검찰개혁을 해야 됩니까? 누가 정치개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북부일집 넌 없이 함께 착한 나라를 만들심, 우리 아이들한테 공정한 세상을 만들심, 바로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변호사 전명도 끝까지 깨어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번을 도와주신 우리 권병덕 변호사님, 조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와, 급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아직 두 분 정도 더 남으셨거든요. 이번에는 충북 지역 대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괴산 촛불행동의 김기열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투쟁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에서 촛불 행동을 만들어서 함께 이끌고 있는 김기열입니다. 오늘은 70년 전 오늘 무도한 독재 세력이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침략해오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나라의 무능한 위정자들은 한강다리를 끊고 자기네들만 살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에 올렸던 바로 그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그 낙동강 전선의 일없는 무명 전사들과 학과병들과 그 수많은 주군들이 지켜냈던 우리들의 자유의 가치, 백마고지에서 몸을 태워가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바로 그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는 자유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올곧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가 짓밟히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능욕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만의 자유,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껍데기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 나라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라는 여자가 그가 젊어서 해왔던 곱지 못하고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민망한 추문의 의혹을 가지고 그것을 발설하고 그 진실을 캐고자 했던 두 노정재, 정대택 선생과 안혜옥 선생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그러한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러한 정의의 사도가 아니요, 이 나라의 검찰은 이제 그들만의 비거와 그들의